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돌연 비명계와 검찰의 결탁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의 태포동의안 가결 사태 설명하면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엔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김영주 의원님. 네. 검찰과 당내 일부라고 했습니다만 비명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찰과 비명계가 짰다, 결탁했다, 내통했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내 추측인데 지금은 확신한다. 2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랬던 일인데 갑자기 친야 성향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그래왔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언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냐. 짜고 왔다. 지시다까지 얘기를 했고. 지시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최근 들어서 비명계 활동들이 대개 이낙연 전 총리는 비명계라고 할 수도 없지만 당 밖의 인사입니다만은 김부겸, 김경수를 비롯해서 김두관, 오늘도 국회에서 헌정회 회의 때도 다 축사를 할 정도로 많이 원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본인의 2심 재판은 가까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양기대 의원을 비롯해서 초일회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발언은 뭐냐 하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비명계의 결집에 대하여 친명계들아 가만히 있지 말라. 저들이 나를 이렇게 무리하게 짜가지고 검찰과 함통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이런 것에 대한 좌표 찍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다시 어쨌든 보수의 결집 이후에 여전히 물론 비호감계 높습니다만은 본인의 압도적 1위라고 하는 자신감의 발로다. 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이 당에서의 핵심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자는 나고 그건 최근에 지표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역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적게 나오더라도 이 비명계의 활동을 좌시하지 말라. 이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비명계는 정말 격앙된 반응들입니다. 같이 보시죠. 비명계 전직 의원들 모임인 초일회가 입장을 냈어요. 동료에 대한 인격 모독이자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적 발언을 한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그럼에도 두둔합니다.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8월 위기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돌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쨌든 이 체포동의안의 이 과정이 참 너무 당내 갈등이 극심하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언짢은 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참 고약하고 참 새빨간 거짓말을 저렇게 얼굴색 안 변하고 저렇게 쉽게 하는 걸 보면 참 그런 모습이 일관성 있다. 그 약속은 이재명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가결을 했던 의원들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대중을 동원해서
색출하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음모를 부렸다.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의 그 비명 행사, 그때 이제 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왔죠. 고약하고 야비하고 비굴하다, 구차스럽고 비루하다. 굉장히 원색적인 비판했는데 앞서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결시켜달라고 말한 것도 이재명 대표 아니냐. 말 바꾼 건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니냐.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저는 그 이야기들 그 당시에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비명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불쇼를 들어봤는데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대표가 정치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대선 패배라든지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은 것들, 암살 시도 사건, 죽을 뻔한 일들, 그리고 체포동의안 이 가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을 거거든요. 2년 전 당시에 이 대표가 느꼈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과 배신 이런 걸 느꼈을 거고 왜냐하면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자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의 대상이다. 이러면서 당대표인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부결시켜달라라고까지 했는데 민주당의 거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가결을 해가지고 결국 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유력 정치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리고 봤더니 너 당대표 그만두면 언제까지 그만둬라. 언제까지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검찰과 짜고 정말 나를 팔아 넘긴 거구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큰 반발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